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들과 함께 직업상담사 실기를 준비하고 있는 실버계의 블랙핑크입니다. 자, 저희가 이제 같이 볼 파트는 정보 파트입니다. 저희가 필기에서 봤을 때도 정보, 직업 정보와 이렇게 산업은 너무나도 친절하게도 한국 표준 직업 분류에서 아니면 뭐 한국 직업 사전에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좀 느낌적으로 이거는 정보에 관한 문제구나. 아니면 노동에 관한 문제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일단 문제에서는 여기도 마찬가지로 개념을 묻는 문제가 나온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18년도에서 출제가 되었던 애들부터 25년 최근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념인 직능, 직능 수준, 직능 유형에 대해 설명하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직능을 보면 직무를 수행하는 능력이다. 자, 직무는 저희가 뭐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 능력, 직능이라고 표현을 하고, 자, 그럼 직능 수준은 직무를 수행하는 능력에, 자, 직무 능력. 저희가 이거는 가져가기 편하시죠? 자, 근데 수준은 저희가 높고 낮은 정도의 수준을 나타낸다. 자, 그랬을 때 직능 유형을 좀 여러분들이 신박하게 보셔야 됩니다. 자, 직무에 필요한 지식, 도구, 장비. 유형은 모양 형자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직무에 필요한 도구, 그러니까 장비빨이 다르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면 저희가 AI 산업이다라고 했을 때 뭔가 챗GPT 이런 식으로 디지털 이제 뭔가 그런 기기 같은 게 필요하고 장비 그리고 이제 사무할 때 우리가 요즘에는 보통 컴퓨터가 있어야지 당연히 하는 거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NCS 그 수업을 듣다 보면은 그 이제 계획표라고 해야 되나? 강의 계획표 같은 거를 이제 쓰게 하시는데 이제 저희가 직능 유형이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종사하는 유형이 다 다르니까 이제 뭐 요리를 하시는 부분은 이제 요리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뭐 칼, 그다음에 뭐 재료 뭐 이런 식으로 도마 뭐 이런 식으로 장비 같은 게 있겠죠. 자, 근데 저희는 사무직이에요. 자, 사무직에 종사를 한다라고 했을 때 이런 지식은 당연히 직업 상담사에 대한 지식이 필요할 거고 도구 장비는 컴퓨터를 활용하면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직능 유형에 따라서 이렇게 도구와 장비 지식이 다르다라는 거 구분을 해주시고 이 문제는 여러분들께서 수준은 높낮이고 그리고 유형은 장비빨이다라고만 해주시면 쉽게 걸러갈 수 있는 문제입니다. 네, 두 번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표준 직업 분류에서 직업으로 보지 않는 활동 6가지를 쓰시오라고 했는데요. 자, 비교적 24년 2회차에 나와서 저희가 만약에 점수를 준다라고 하면 이번 회차에 나올 수 있는 강력한 후보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현경 예가수다라고 해서 이자, 주식과 같은 배당금 수입, 그리고 연금법 등의 사회보장에 의한 수입이다. 자, 그리고 경마, 경륜 등에 의한 배당금 수입, 예적금, 인출 등과 같은 금융재산을 매각하는 거, 그리고 가사활동하는 거. 자,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 6가지 막 이렇게 쓰라고 하잖아요. 일단 여기 수용자든 뭐 수형시설이든 이런 말을 써가지고 강제, 노역, 그 다음에 뭐 경제활동, 거기 수용시설에서 이루어지는 뭐 이런 모든 것들을 좀 풀어 쓰시면은 가짓수를 어떻게 해서든 늘릴 수가 있다. 자, 그리고 이자와 주식 이런 것들이 지금 뭐 경마, 경륜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일단 모범 답안에 저희가 그래도 조금 공부를 했다라는 티를 내기 위해서 이렇게 쓴 거지만 만약에 나왔을 때 생각이 안 나면 이자와 같은 수입 이렇게 해서 그냥 찢어서 써서 가짓수를 맞히시면 되겠습니다. 네, 세 번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25년 1회에 나왔던 문제로 출제 가능성이 굉장히 희박하고 안 나오기를 바라는 문제입니다. 자, 브레이드 필드, 자꾸 브레이드 필드라고 하는데, 뭐, 브레이드든 브레이필드든 저에게 굉장히 트라우마를 안겨준 사람이기에 이름도 기억하고 싶지 않은 스태필드나 가서 쇼핑이나 할 뻔한 문제입니다. 자, 직업정보 기능 3가지를 쓰고 설명하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정보적 기능은 정말 말 그대로 직업정보를 제공해서 지식을 주고 의사결정을 돕는 것이다.
재조정은 직업 정보를 통해 잘못된 선택을 재검토할 수 있게 하는 기능이다. 자, 동기화 기능은 직업 선택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목적 의식을 부여하는 기능으로, 자, 여기서 이제 핵심은 뭐냐면, 이제 지나간 문제지만, 정보적 기능은 당연히 정보를 제공해서 지식을 주겠죠. 자, 그리고 의사결정을 돕는다. 그래서 여기서의 키워드는 의사결정을 돕는 기능, 그리고 재조정이니까 재검토, 혹시나 그 정보가 잘 된 건가, 나의 선택이 맞는지 이제 확인을 하는 작업이고, 직업 선택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목적의식. 네, 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류 원칙이 나오는데 이 분류 원칙은 굉장히 빈출이다라는 것도 알 수가 있고, 제가 이번에 포괄적인 업무, 이 원칙이 나올 거라고 저는 호언장담을 하겠습니다. 자, 세 가지 원칙을 쓰고 설명하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앞부분이라고 하면 저희가 최근에 나왔던 기출, 즉 24년, 23년 이런 주기에는 거의 다수 종사자가 나오더니 이 뒷부분에 20년도에는 무려 3회, 2회, 4회, 2, 3, 4에서 묻는다. 자, 그래서 굉장히 이 문제에 2회짜리 출제를 하시고 너무 뿌듯하신 나머지 이 같은 출제위원이신지 모르겠지만 3회, 4회에도 연거푸 내셨다. 자, 그랬을 때 저희가 지금 굉장히 안 나오고 있다. 얘 단독 문제는 안 나오고 얘와 다수직업 종사자를 같이 물어본 22년의 회차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올 확률 얘가 굉장히 크고, 자,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좀 더 유심히 봐야 되는 아이입니다. 자, 20년 4회차에는 얘를 쓰는 문제가 나왔고, 자, 저희가 20년 4회차를 기준으로 일단은 문제를 가져왔습니다. 주된 업무 우선의 원칙을 보면 하나도 둘도 둘 이상의 만약에 여러 직무를 수행한다라고 했을 때 가장 주된, 자, 업무였지만 너무나도 같은 말을 쓰기가 뭐해서, 근데 같은 말을 써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그래도 우리가 직업 분류인 만큼 직업으로 분류를 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보시면 의과 교수는 진료와 교육 중에서 관련 항목이 많은 분야로 분류를 한다. 자, 최상급 직능 수준의 우선의 원칙을 보면 직무 능력, 똑같은 말을 쓰기 뭐해서 직능 수준에서 직무 능력으로 필요로 하는 일로 분류한다. 조리와 배달의 비중이 같을 경우 조리사로 분류한다라는 거. 자, 그리고 생산 업무 우선의 원칙. 자, 생산이 나오면 우리는 공급, 생산과 공급의 원칙이 뭔지는 몰라도 쓸 줄은 안다. 자, 그랬을 때 함께 이루어지는 경우 생산 업무의 우선으로 분류가 된다. 그래서 빵을 생산, 판매를 동시에 하는 경우 제빵사로 분류한다라는 거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포주채생 하시면서 많이 외웠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your turn 차례라고 해서 포괄적인 업무에 대해서 나올 확률 크니까 가져가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5번 문항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용 정보를 미시 정보와 거시 정보로 나뉘어 의미와 각각 두 가지씩 예를 들라고 했습니다. 자, 이 문제 또 이 얘기 안 할 수 없습니다. 스피어만의 일반 요인이다. 자, 미시 정보와 거시 정보. 자, 미시와 거시. 뭔가 자세히는 몰라도 우리가 어학사전까지는 아니더라도 미시는 뭔가 좁은 느낌이고 거시는 뭔가 거대한 느낌이다. 그래서 미시 정보 하면 그냥 이제 뭐 개인이나 기업에 뭐 국한된 정보 이걸 누가 알겠어요. 그래서 그냥 좀 이제 저희가 만약에 이런 문제를 갑자기 맞닥뜨렸을 때 그냥 정보의 그런 개념이나 이런 속성이 이제 막 이런 식으로 말을 막 지어서 써야겠죠. 좁은 개념이다. 정보의 개념이 좀 포괄적인 개념이다. 이런 식으로 쓰겠죠. 개인이나 기업에 국한된 정보는 저희가 이거를 배우기 때문에 이렇게 쓸 수 있는 겁니다. 저희는 만약에 이런 문제를 만나면 어학적, 그 언어 지식을 또 활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거시 정보는 당연히 큰 거니까 이제 국가, 사회, 경제적 이렇게 막 신문, 뉴스에 나오는 이런 동향들이고, 자, 미시 정보는
구인 구직 정보, 그다음에 직업 훈련 정보, 임금 정보 이런 것들을 뜻하고 자, 거시 정보는 저희가 방금 말씀드린 그런 산업 그래프 같은 거 있잖아요. 뭐 이렇게 통계청에서 이렇게 막 나타내는 그런 어디서 발췌한 듯한 그런 자료 혹시 많이 보신 적 있으시죠? 자, 그랬을 때 경제 및 산업 동향, 그리고 고용 실업 및 동향, 이거 예를 쓰는 게 오히려 더 뭔가 신문을 좀 이렇게 읽으신 분들이라면 이런 문제도 쉽게 쓸 수 있지만 저희가 이런 문제를 이제 맞닥뜨렸을 때 어떻게 글짓기를 해야 될지 이제 생각을 해야 된다. 그래서 아마 이거는 점수를 주려고 낸 문제이기 때문에 그냥 쉽게 받아 먹으셔도 되는 문제다. 자, 그래서 이제 20년도 2회차에 나오고 얘는 이제 종적을 감췄어요. 나올 확률이 적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희가 그냥 기본 상식으로 가져가는 이야기. 네, 6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문제를 쓰다가 뭔가 손목에 아주 통증에 손목 그 터널 증후군인가요? 그거 올 뻔했어요. 자, 답은 굉장히 쉬운데 무슨 문제를 장황하게 진짜 사전인 줄 알았습니다. 자, 한국직업사전에 부가직업 정보 중 작업 강도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작업 강도에 대해서 이제 정의를 해줍니다. 해당 직업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육체적 힘의 강도다. 자, 그래서 저희가 작업 강도에서 눈치를 채셨으면 좋은데, 자, 여기는 굉장히 너무나도 투 친절이에요. 그래서 힘의 강도를 나타내는 것이다. 그래서 저희가 힘의 강도 하면 이 5가지. 자, 저희가 뭐 킬로그램을 쓰라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이 5가지의 분류, 이 5단계를 쓰라는 문제입니다. 자, 그랬을 때 자, 보통 작업을 기준으로 아주 가벼운 거 끝에 앞뒤로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가벼운 작업, 보통 작업, 무거운 작업, 아주 무거운 작업이라고 해서 이렇게 5단계를 나눌 수 있다. 자, 그리고 이제는 이렇게 쉽게 나오지 않습니다. 자, 이게 킬로그램으로 나오는데 그 킬로그램에 관한 문제는 관련 문제에 나오고 자, 이 문제는 제가 어디서 발췌를 했느냐? 20년. 제가 지금 뒤에서부터 보고 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교재가 있으시다면 20년 1회차를 확인을 해주시고 얘 또한 이런 문제가 변형이 돼서 이제는 킬로그램을 묻는다. 자, 그런데 이제 만약에 점수를 준다면 이거 주시겠죠. 자, 그런데 저희가 지금 킬로그램이 나온 판에 얘가 나올지가 의문이지만 자, 25년에 1회차가 너무 어려워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문제 깔끔하게 하나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점수를 정말 주실 거면. 자, 그래서 이제 킬로그램이 나오는 문제 저희가 나중에 훑을 거고요. 이거는 일단 5단계는 20년 1회차에 나왔다라는 거. 자, 근데 20년 1회차와 방금 봤던 2회차 단독 문제는 그 어디서도 찾아볼 수가 없었다라는 게 힐링, 킬링 포인트입니다. 네, 이번 문제 역시 한국 직업사전 문제입니다. 자, 손목 터널 증후군 문제 2입니다. 자, 부가직업 정보 중 부가직업 정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직무 기능에서 그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자료, 사람, 사물과 맺는 관련된 특성을 나타낸다. 자, 직무 기능에 대해서 정의를 나타내고 지금 중요한 포인트는 항상 마지막에 나오죠. 자료와 관련된 기능. 그래서 저희가 어느 정도 숙련이 되시면 이거 다 읽을 필요도 없고 그냥 마지막만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한국 직업사전 확인 그리고 자료 확인. 자, 그랬을 때 자료를 묻는 문제 그리고 사람, 사물 골고루 잘 물어봅니다. 자, 일단 자료 그리고 사물. 일단은 저희가 21년 3회차를 기준으로 보고 있고 20년 3회차, 22년 3회차. 제가 20년 3회차에서는 일부러 건너뛰었습니다. 왜냐면은 앞부분에서 표로 정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부러 건너뛰었는데 혹시나 나중에 정리하기 전에 미리 한번 이렇게 또 표로 봤을 때랑 문장으로 봤을 때 느낌이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연습하는 의미로 가져온 문제입니다. 자, 그랬을 때 종조문, 자협요, 설정제라는 기본적인 틀을 가져가시되 김덕희 교수님 감사합니다. 자, 그런데 저희가 일단 볼 때 종조문, 저희가 자료, 그리고
사람, 사물, 이 기준이라는 것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종조분, 자엽교, 설정제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쓰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말을 메꿔 가셔야 한다. 자, 그래서 종합. 그래서 합정역에서 만나기로 했다. 저희가 종조부는 기본적으로 앞글자는 안다라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 합정역에서 만나기로 했다. 자, 그래서 조정석을 만나기로 했다. 조정석. 자, 그래서 이제 만남, 이제 펜과 이제 스타의 이제 시간입니다. 이제 그래서 총무 계산을 합니다. 자, 수집, 정보를 수집하고 계산, 그 다음에 가계부 정리, 기록, 그리고 영수증 비교까지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설정제다라고 해서, 자, 뒷글자, 치밀어. 자, 내가 이렇게 사물까지 알아야 될 정도로 지금 너무 점수를 얻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화가 치민다. 자, 그래서 정밀 작업, 그다음에 제어 조작. 자, 그다음에 조작이 나오고 조작을 기준으로 조작 운전, 앞에는 제어가 가능합니다. 뒤에는 수동 조작. 자, 그리고 조작을 했으면 유지, 그 다음에 투입, 인출해서 제가 주유소를 예로 들었던 장면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해당 회차에 가시면 이야기를 들으실 수 있다. 그리고 단순 작업 해서 5가지 마음에 드는 거 쓰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오히려 이 공식을 외우시고 이렇게 그냥 쓰시오 하는 거는 저희가 순서에 상관이 없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이제 24년, 23년으로 거슬러 올라갈수록 진짜 문제가 업그레이드 된다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죠. 설명이 나오고 얘네들에 맞는 거, 기능 적는 것과 그 다음에 아예 3종 세트를 물어보는 회차가 24년에 등장을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 이렇게 가지수를 쓰라고 하는 문제가 더 쉬울 수도 있다라는 거 이야기 드리면서 7번 문제 이렇게 정리하고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8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표준 직업 분류의 다수 직업 종사자 분류 원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1년 3회차와 24년 3회차. 자, 그래서 얘는 이제 최근에 나왔던 애로 과연 얘를 나올지 안 나올지 의문이지만 저는 이제 2가지의 경우의 수를 생각할 수 있다. 만약에 25년 2회차에서 이 문제가 나온 경우 정말 부단히 점수 획득을 위해서 나름 최근에서 이렇게 나오게끔 도와주셨구나 라고 해서 어떻게 보면 다수 직업 종사자로 직업을 원칙을 이렇게 분류해서 물어보셨을 때 점수를 주려고 부단히 노력하신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저희가 시간 우선의 원칙, 수입 우선의 원칙, 다음 조사 시 최근 직업 우선의 원칙이다라고 해서 다시 수채라고 해서 가져갔던 부분인데, 자, 시간 우선의 원칙은 시간을 많이 투자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투자하는 시간이 다수 직업이라는 것은 직업의 종류가 2가지 이상일 때 자, 어느 직업에 시간을 더 투자하는지에 대한 것에 분류를 하는 것이고 수입 우선의 원칙은 시간으로 분류하기 어려운 경우 수입이나 임금이 높은 직업으로 그러니까 돈을 많이 준다라는 표현을 이제 임금이라는 표현으로서 조금 이렇게 있어 보이게 쓴 겁니다. 자, 그리고 조사 시 최근 직업 우선의 원칙은 시간이나 수입으로 분류하기 어려운 경우 조사 시점에서 가장 최근 직업으로 분류한다. 그래서 조사를 했을 때 가장 최근의 직업이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자, 만약에 지금이 조사 대상 기간이라면 저는 가장 최근 직업이었던 이제 트롯 강사가 이제 어떻게 보면 저의 최근 직업 우선의 원칙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이제 포괄 직업, 그다음에 다수 직업 이런 식으로 이제 봤는데 사실 얘는 굉장히 이제 나올 확률이 높은 애로 제가 분류 원칙은 일단 2가지를 다 가져가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네, 9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직무 유사성의 판단 기준 4가지를 쓰시오라고 했을 때 직무 유사성 저희가 키워드를 가져가셔야 될 부분 이 유사성이라는 부분입니다. 자, 유사성이라고 했을 때
자, 직업인데 직무가 유사하다라고 했을 때 좀 흔한 저희가 대중적인 거라고 비슷한 계열이 많은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카페 같은 것을 생각했을 때 저희가 뭐 프랜차이즈도 있고 뭐 개인 카페도 있고 정말 카페는 한 달에 건너 하나 이렇게 있을 정도로 굉장히 흔하다. 그래서 저희가 만약에 이 직무 유사성이 있을 때 이 카페, A 카페, B 카페, C 카페를 했을 때 자, 유사성의 판단 기준. 자, 유사하다라는 것의 판단 기준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자, 지식. 일단 그 음료에 대한 그리고 이 카페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될 거고 자 그다음에 경험 음료를 제조해 본 경험이 있는지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뭐 같은 비슷한 업무에 종사를 해본 경험이 있는지 그 다음에 이제 정말 전문적으로 뭐 이렇게 바리스타 자격증이 있으면 좋겠지만 그게 아니어도 뭐 기계를 다루는 경험이 있거나 하면은 굳이 이제 뭐 그런 바리스타 같은 경우는 꼭 자격증이 필수는 아니다. 자, 그리고 직무 수행자가 입직하기 위해 필요한 기본적인 조건이라고 했을 때, 뭐 서비스적인 마인드, 친절함, 뭐 이런 게 되겠죠. 그랬을 때, 직무 유사성. 자, 이게 생각이 안 난다라고 하셨을 때, 자, 만약에 생각이 안 나신다라면, 저는 이제 직무 유사성. 그래서 요지경이다. 그래서 요지경 세상은 요지경이다. 그래서 요지경 기능이다 라고 해서 가져가시는데 요지경 기능 해서 말도 안 되는 말 같지만 세상은 요지경 속이다 하면서 불러보시면 직무 수행자가 입직을 하기 위해 필요한 요건 세상은 요지경 기능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조금 더 암기를 하는데 정신이 미쳐 날뛸 때쯤 세상은 요지경이다 라는 노래 어떻게 한번 아닙니다. 불러보기는 뭐하고 바로 10번 문제를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10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직업사전에 작업 강도 숫자 빈칸 메꾸기 문제가 나왔는데요. 자, 저희가 아까 5단계로 나뉘었다라는 거 보였고 아주 가벼운 작업, 보통 작업, 무거운 작업, 아주 무거운 작업이다. 자,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는 최고, 당신이 최고야. 갑자기 이 노래 생각나는데 자, 마지막에만 최고가 없다. 왜냐면 아주 무겁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빈번이라는 포인트를 잡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최고 4kg부터 시작을 합니다. 4kg고 최고기 때문에 큰 거. 그 다음에 배수 4kg. 그 다음에 이제 20, 10. 그 다음에 최고 40, 20. 그리고 여기도 40, 20으로 똑같다. 네, 1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가직업 정보, 육정수근 짝짝짝 해서 육체활동, 정규활동, 숙련기간, 그리고 짝짝짝 박수소리 들어가서 강하게 환장하는 우리 육정숙 생각하시면서 육체, 바디도 굿, 정규활동, 비서, 우리 비서의 그런 업무, 사무직도 오케이. 그리고 숙련 기간을 걸친다. 라고 해서 저희가 부가직업 정보, 육정숙 짝짝짝 가져갔습니다. 그 다음 문제 1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아까 작업 강도를 물어봤을 때 거기서도 숫자가 나왔고 자, 이 문제는 관전사서 판농 당군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관리자와 전문가는 자, 얘는 두 개였습니다. 관리자이고 전문가이기 때문에 확실히 남다른 수준을 가지고 있었다. 자, 그래서 제4 직능 수준 혹은 제3수준이었다. 자, 그리고 판매직은 자, 관전은 바로 4와 3. 그리고 사서, 판농, 기장하고 얘는 2였습니다. 그리고 단군. 자, 단은 1이고 군은 2 이상 군인이죠. 자, 그렇게 해서 봤을 때 판매직
어디다 내놓으셔도 저희가 이것만 외우시면 얘는 이직능 수준이고 단순 노무직과 군인 같은 경우에는 좀 특수함으로 이런 애들은 좀 그냥 단순하게 1. 자, 그리고 군인은 제2 직능 수준 이상이다라는 게 필기에서 포인트였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가져가셔야 될 숫자, 얘는 조금 어떻게 보면 유력합니다. 왜냐면 단순하게 숫자를 쓰는 문제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관리자, 얘가 지금 21년 이후에 출제가 되지 않고 있고, 그 다음에 작업 강도 이외에도 지금 물어볼 만한 문제들이 많지만 이 숫자가 지금 나와줘야 될 타이밍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작업 강도 아니면 이 친구 나올 확률 굉장히 높습니다. 네, 1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복합형 문제입니다. 자, 분류 원칙 굉장히 잘 나오는 빈출이고 포괄적 업무와 다수직업 종사자의 분류 원칙을 각각 물어보는 문제. 자, 저는 나온다라면 이걸 물어볼 수 있고, 자, 제가 계속 드리는 말씀이지만 다수직업 종사자를 만약에 냈다. 이게 24년에 나와요. 가장 최근에 나왔기 때문에 얘를 줬다는 것은 정말 점수를 던져준 문제고, 이제 확률상 포괄적 업무가 나올 차례가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사실은 이거 3개씩 쓰라는 문제가 더 좋은 건지 어떤 건지는 모르겠지만 얘는 이제 복합형으로 묻는 거기 때문에 다수직업 종사자까지 아는지 아니면 포괄적 업무를 3가지 쓰고 쓰시오 하는 게 더 여러분들은 쓰고 설명하시오보다는 나을 수 있다. 자, 그래서 어차피 아는 거면 복합형으로 가는 것이 더 좋으나 포괄적 업무를 얘가 원칙을 묻고 쓰고 설명하시오를 내든 어쨌든 이 2가지를 내든 2회차, 3회차의 가능성이 다분히 열려있는 문제입니다. 직업 분류에서도 가장 유력 후보 밀고 있는 애입니다. 자, 그래서 사실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한번 외치고 다음 문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주채생은 포괄적 업무, 주된 업무 우선의 원칙, 그리고 최상급 직능 수준의 우선의 원칙, 그리고 생산 업무 우선의 원칙이다. 그래서 주된, 최상급, 그리고 생산 업무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고, 자, 시간, 그리고 수입, 조사 시 최근 직업 우선의 원칙이니까 자, 여러분들께서 어차피 쓰시오 하더라도 그냥 그 말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쓰고 설명하든 아니면 3가지 쓰든 어차피 저희가 다 아셔야 되는 부분이라서 이 문제는 점수를 줬을 때 냉큼 받아 먹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다시 한번 보면서 포주채생 다시 수채 암기에 세뇌를 더하면서 여러분들께 꼭 가져가라고 반드시 말하고 싶습니다. 네, 1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약에 이 문제에서 부가직업 정보의 직무 기능, 자료, 사람, 사물 얘네들을 묻는 문제가 만약에 나온다면 뭐 5가지든 몇 가지든 아니면 표를 묻는 문제든지 간에 이 문제는 어려운 문제에 좀 난이도가 있는 유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가 만약에 나왔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은 좋아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직업 그 상담이나 심리 부분에서 빈출해서 많이 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직업사전에서 문제를 너무 쉽게 내버리면 직업사전은 어차피 이 뺑뺑이를 계속 돌리기 때문에 직업사전, 뭐 직업분류, 산업분류 뭐 이렇게 있죠. 그렇기 때문에 뭐 난이도의 조절을 위해서 저희가 아까 뭐 일반 영역인 문제도 그 고용 정보의 뭐 미시 정보학 이런 문제도 특이하게 낼 수는 있는데 그래도 어쨌든 유출을 하면서 쓸 수 있는 문제잖아요. 자, 그랬을 때 이번에 직업 문제가 뭐 정제동 브레이드 나오고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그 뭐 일반 원칙 2가지 원칙을 쓰라고 했을 때도 어떻게 보면 이 정보에서 2가지 문제나 나왔었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그런 이론이나 상담 심리 쪽이 조금 빈출이 아니라 예전 기출문제에서 데려오는 어느 정도 난이도가 있었기 때문에 직업사전에서 그나마 빈출 그리고 그 쉬운 기본적인 예로
던져준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런 문제가 나오면 직업 상담과 심리의 문제는 쉽게 됐다라고 받아들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를 확실하게 알고 가셔야지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맞출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사람입니다. 자, 사람은 어쨌든 말을 할 수 있다는 게 큰 장점이죠. 자, 그래서 종족은 자역교 설정제일 때, 자역교지 하면서 자역교 기본적으로 갈고 갑니다. 자, 문이, 자문, 협의, 그리고 교육감님에게 이제 이야기합니다. 자, 그리고 설득을 하는 거죠. 자, 교육감을 만나서 감언이설로 설득을 합니다. 오락학 기능. 좀 너무 이제 교육청 같은 데 가서 교육감님을 만나서 우리 애들이 너무 공부만 하니까 오락 기능 이런 체육이나 예체능 쪽을 좀 이렇게 늘려달라. 그래서 말하기도 하고 싸바싸바도 하고 해서 서비스를 제공받았다라고 해서 굳이 이제 여기까지는 이제 저희가 사물에 약간 투입 인출 그런 논리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려운 애들보다도 이런 애들을 가져가시는데 문제는 표예요. 자, 근데 이제 표도 이제 뚫릴 것만 뚫릴 건지 아니면은 뭐 새로운 걸 뚫을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기본적인 베이스만 가져가셔도 여러분들은 이 6가지만 기본적으로 아셔도 말하기 신호 서비스 제공이다. 사람은 말하는 거였어. 해서 말하는 서비스 해서 쉽게 가져갈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거는 이 6가지만 완벽하게 하시고 사람은 오히려 잘 안 물어봐요. 그래서 제가 25년에 1회차 할 때 이 사람이 어떻게 보면 나올 수 있는 확률이 높다라고 했는데 오히려 직업사전 문제에서는 그냥 기본적인 애를 주고 왜냐면 그 상담이랑 심리가 어려웠기 때문에 자, 그래서 얘는 안 나왔죠. 자, 그래서 22년에 문제기 때문에 더 나올 확률이 높은 애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얘는 꼭 가져가셔야 되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뭐 버린다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 그 수준 있잖아요. 수준 나오는 거는 숫자는 단수 남기여서 오히려 그런 애들은 쉽게 나오는 애예요. 근데 걔가 쉽게 나온다? 그러면 상담이랑 심리가 어렵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 애들은 그냥 생각이 나면 아마 필기 때문에 암기가 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필기에서 내도 돼요. 근데 우리는 실기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좀 있어 보이는 애를 낼 확률이 높다라는 것을 가져가시면서 이 직업사전 부가직업 정보 2회차, 3회차에 꼭 나옵니다. 네, 한국직업사전에 수록된 부가직업 정보 중 저희가 정규활동이라고 했던 애가 정규교육이라고 나오고 있고 숙련기간, 직무, 기능, 의미를 쓰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뭔가 비슷비슷한데 뭔가 휘황찬란합니다. 일단 정규교육이고 숙련기간 이 둘만 먼저 비교를 하면 정규교육, 뭔가 정규직이 돼서 받는 교육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해당 직무를 수행해내기 위해 필요한 정규교육이다. 자, 그런데 숙련기간은 평균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교육이나 훈련을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숙련기간은 뭔가 업무를 좀 더 다스리기 위해서 배우는 그래서 저는 약간 예를 이렇게 들고 싶어요. 그 제과제빵이라는 것을 이제 배우거나 요리를 처음 시작할 때 저희가 내일 배움 카드나 이제 그런 것을 통해서 배우죠. 그럼 이제 그런 과정을 보면 이제 뭐 제과제빵 이런 거를 이제 하는 그런 것도 있고 자격증반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자격증반이나 이제 그런 것들은 교육이나 훈련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자, 그런데 이제 어딘가에 취직을 해서 제빵사로 이제 일을 하게 됐습니다. 자, 그랬을 때 받는 그 회사나 그 베이커리에 필요한 정규 교육이 있을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정규 교육과 숙련 기간 의미를 비교해 주시고, 자, 직무 기능은 저희가 이 해당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자료, 사람, 사물과 맺는 이것들, 그놈의 자료, 사람, 사물, 해당 직무의 직무 기능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정규 교육과 숙련 기간은 어떻게 해서 지어놨을지 직무 기능은 이건 어떻게 지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둘은 일반
뭐 요인이라고 하려면 할 수 있겠지만 얘는 약간의 특수 지능인 요소다. 그렇기 때문에 자료, 사람, 사물, 우리가 그렇게 학을 떼고 종조분, 설정제, 자유폭교 막 이런 식으로 외웠던 그 친구들이 바로 이 직무 기능이 있다라는 거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22년 3회차에 나왔던 애고, 자, 혹시나 여러분들께서 가지고 계신 교재에 22년 3회차에 그 문제를 좀 잘 보셔야 될 게, 어떤 블로그에서는 이렇게 업로드를 해주실 때 여기에 그 사물에 대해서 이제 그 직무, 저희가 여기 나와 있는 사물에 대해서 직무 기능을 쓰라는 문제가 나와 있는 경우도 있어서 이 문제의 출제를 정말 시험 보신 분들만 알겠지만 22년 3회차에는 이 문제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헷갈려 하실까봐 이렇게 정리를 드리고 저희는 다음 문제 또 정리하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16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직업정보의 특성 4가지를 쓰시오라고 했는데요. 자, 22년 1회차에 저희가 좀 유심히 보셔야 했던 그런 회차였죠. 아마 브레이필드가 여기서 나오지 않았나. 근데 여기서는 지금 특성 요인이 이제 그때 당시에는 이제 출제 기준에 포함이 됐었기 때문에 이렇게 쓰여 있던 것 같은데 이번에는 특성 요인이라는 말이 사라지고 직업 정보를 물었다. 그래서 이번 25년 회차에 나왔던 거는 이거는 이제 정보 파트로 이제 빠지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셔도 괜찮을 것 같고 뭐 굉장히 중의적인 이제 브레이필드의 직업 정보 기능이다 보니까 이거를 뭐 상담이든 뭐 정보든 어디에 속한다라고 해도 이제 저희는 지나간 회차로서 얘를 당분간 만날 일은 없다. 자, 그리고 이제 공공직업정보도 22년 1회차에 나오고 일단 굉장히 나올 확률이 유력은 하지만 저희가 일반 지능이든 어쨌든 쉽게 내준 문제로 여러분들께서 쉽게 쓰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공공직업정보라고 해서 저희가 가깝게는 뭐 주민행정센터 이런 데를 가보시면 일단 직업 구분이 굉장히 이런 정보를 획득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분류가 되어 있다. 정보의 범위가 특정 분야에 국한되지 않고 포괄적이다. 포괄적인 정보를 공공 그리고 민간이라고 했을 때 뭔가 민간이라고 하면 객관적이다라기보다는 어디 협회 주관이거나 아니면은 거기 소속 단체에 관련된 기준에 따라 분류가 되기 때문에 약간은 주관적인 성격이 있고 그리고 아무래도 공공은 저희가 미시, 거시 이렇게 해서 배웠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포괄적인 개념이 되겠죠. 그리고 정보 제공이 지속적이다. 몇 월호 해서 월마다 나오는 지속적이고 비용이 뭐 다 그렇진 않겠지만 그래도 나라에서 이렇게 제공을 해주는 것은 거의 대부분이 무료이다 라고 해서 여러분들께서 직업의 그런 특성 4가지를 일반 요인, 일반 지능적으로 생각을 하시면 쓰실 수 있는 쉬운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17번 표준 직업 분류의 직업 분류 일반 원칙 2가지를 쓰는 문제입니다. 자, 직업 분류의 일반 원칙 2가지. 여기 딱 2가지라고 하는 것에서 저희는 느낌을 받으셔야 된다. 자, 원칙을 기본적으로 다수 직업이나 포괄적인 원칙을 물어봤을 때는 뭐 가지수를 뭐 주어지기도 하지만 이렇게 2가지가 아니셨다라는 것은 기억이 나실 거고 자 기본적으로 3개였고 이 2가지는 일반 원칙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포괄성의 원칙 배포가 커야 된다라고 해서 베타성 포괄성의 원칙인데 일단 포괄성이 조금 더 큰 개념으로 저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직무는 직업 분류에 전부 포괄이 된다. 그래서 저희가 하고 있는 이 직업의 형태, 이 모든 업종들이 직업의 분류에 모두 포괄이 된다라는 원칙이다. 자, 베타성은 동일하거나 유사한 직무를 이제 묶어서 같은 단위는 분류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베타성은 뭔가 묶어주는 거. 그리고 포괄성이라는 것은 직업의 모든 직무가 포함된다라는 것을 한다. 그래서 이것은 일단 25년 1회차에 나와서 저희가 출제 가능성이 희박하지만 저희가 그래도
한번 직업 분류를 하는 데 있어서는 일반 원칙이 이러하구나 라는 것은 한번 그냥 교양인으로서 한 번 정도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23년 3회차부터는 이제 새롭게 업그레이드된 문제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사물과 자료에 대해서 굉장히 잘 나오는 유형으로, 자, 이번에는 설명을 주고 칸 채우기 유형 시작합니다. 자, 그랬을 때, 자, 저희가 설정제라고 해서 설치, 그리고 저희가 설정제 쭉 하시면 어쨌든 이 수준이기 때문에 얘네들은 위치가 이렇게 복잡하게 바뀔 일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설정제 그리고 조작 운전, 수동 조작, 유지 여러분들께서 그 순서만 아시면 사실 이 정답을 얻어가시는 데는 그렇게 어려움은 없었을 거지만 그 빈칸에서 설명이 너무 장황해요. 이 설명에서 압도되는 이 등치발에 여러분들이 놀라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뭐 몇 구절을 쓴 게 아니라 거의 무슨 사전을 퍼오다시피 한 문구라 저희가 핵심만 가져오도록 하였습니다. 자, 일단 설정제의 설치는 주어져 있고, 그리고 투입, 인출, 단순 작업도 놓여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지금 A부터 E까지를 지금 빈칸으로 두고 오른쪽 설명을 보고 빈칸에 해당하는 기능을 쓰는 문제인데, 자, 저희가 일단 순서를 그대로 가져가시는 게 제일 좋고, 일단 사실 이렇게 설명을 주어지고 이렇게 한다라는 것은 사실 좀 얘네가 있어 보이고 싶어서 뭔가 설명을 장황하게, 뭔가 굉장히 고급스럽게 포장이 굉장히 거창한데 알맹이가 없는 그런 문제들이 있죠. 자, 보시면 표준치를 달성했다. 그리고 작업에 알맞게 공구를 조정. 자, 알맞게 공구를 조정한다라는 것은 세밀, 정밀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리고 제어 조작. 조작이 참 많이 나옵니다. 조작. 그래서 제가 조작 운전을 기준으로 제어 조작, 수동 조작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근데 문구에서 제어 조작은 제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또 설정제이기 때문에 한 포인트 가져가시는 것은 어렵지 않을 것이고, 자, 조작 운전은 뭐라고 블라블라블라 이렇게 쓰여 있는데 움직임을 제어한다 라는 움직임의 포인트를 두셔야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수동 조작은, 자, 수동, 자동이 아니라 수동이에요. 요즘 그 자동차 운전면허, 우리 자동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수동 조작은 어느 정도의 판단력이 요구됐습니다. 정말 옛날 시절, 90년대, 80년대 시절. 자, 그랬을 때 유지. 자, 시동 정지하고, 그 다음에 관찰한다. 그리고 이제 포인트가 되는 건 뭐냐면, 여기서 판단력이 요구가 됐지만, 판단력이 요구가 되지 않는다는 거. 판단력이 요구가 되건 말건 간에, 저희는 이 정지라는 것에서 유지, 바로 가져가실 수 있다. 사실 이 수동 조작까지는 기억이 나시는데, 이 유지부터가 좀 잘 기억이 안 나죠. 유지, 그 다음에 투입, 인출, 수동 조작이 수동 조작이 나왔고, 단순 작업이 이제 잘 기억이 안 나시는데, 특히나 이 유지라는 부분이 너무 조금 뜬금없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지만, 저희가 유지부터는 주유소를 생각하시면서, 자, 마침 기름 U자입니다. 기름 U자 너무 오랜만에 쓰는데, 자, 기름 U자이기 때문에 유지, 주유소 생각해 주시고, 차를 정차한 다음에 이제 기름을 넣어야겠죠. 자, 그리고 투입 인출은 카드 그냥 넣는 거 생각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단순 작업은 이제 어쨌든 이렇게 꽂아놓고 기다리면 알아서 하기 때문에 단순 작업이다. 자, 그래서 저희가 여기서부터는 여러분들께서 조금 익숙하실 수도 있어요. 앞부분이고 설정제에 녹아드셔서 이미 아시지만 이 수동 조작부터가 조금 헷갈리시거나 기억이 안 나실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조작 운전을 기점으로 조작이 2번 나오고, 그 다음에 정밀 작업이 처음에 나오고 마지막에 단순한 것까지. 그러다 보니까 다 짝이 있는데 이 유지만 짝이 없다 보니까 투입 인출도 뭔가 생소한데 투입 인출은 잘 안 내요. 근데 이 유지, 이 포인트에서 굉장히 헷갈려 하신다. 그래서
저희는 주유소 생각하시면서 유지 꼭 가져가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부가직업 정보 중 육체활동 구분 5가지를 쓰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문제에서 이렇게 육체활동이 주어지고 시작한다는 것은 저희가 육체활동, 정규활동, 육정수근 강하게 환장한다. 이 문제는 아닌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육체활동 안에서 어떻게 5가지를 구분할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시각, 청각, 언어, 손사용, 웅크림, 균형 감각이 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뭔가 체조 활동이나 이런 거를 한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균형 감각이 당연히 있어야 될 것이고, 시각적으로 그리고 청각적으로 음악을 듣고 보는 것에 그쵸? 익숙해야겠죠? 그리고 언어력, 뭔가 이 육체 활동이 몸의 뭔가 그런 표현력이라고 하나요? 그렇기 때문에 언어력도 구사가 될 것이고, 손사용, 웅크림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일단 육체 활동의 또 다른 구분의 5가지다라는 것을 아시면 되고, 시각, 청각, 그리고 균형 감각은 각 해서 균형 감각을 일깨우고 보이는 거, 듣는 거, 그리고 말하는 거, 눈, 귀, 입입니다. 자, 그리고 손사용, 웅크림. 자, 손을 사용할 때 잼잼한다라고 생각하시고, 손 사용, 손을 한번 웅크림. 그 웅크림이 아닐 수도 있고, 뭐 정말 이렇게 쭈그리고 지진 대피할 때 그런 웅크림일 수도 있지만, 일단 저희가 암기하기 쉽게 가져가는 팁입니다. 네, 20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21년 앞서 문제 보았을 때 단순 동무직을 물었던 유형으로 이렇게 빈칸에 숫자를 묻는 유형을 만나고 왔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자, 저희가 놀랍게도 21년 2회차, 23년 2회차, 지금 보고 계신 유형이 23년 2회차 유형입니다. 자, 그랬을 때 2년 주기 턴이라고 했을 때 자, 저희가 그러면 25년 2회차에서 만날 확률이 좀 높지 않을까라는 이제 저의 추측인데, 일단 저희가 바뀔 유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아까 그 단순 노무직을 물었던 유형이나 아니면 여기 그 장치 기계 이제 뭐 판농 기장 해가지고 이제 쭉 달랐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직능 수준을 묻거나 단순 노무직을 묻거나 해서 얘가 1이기 때문에 얘를 또 다시 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제 군인이나 관리자, 이 관리자 부분이 관전이기 때문에 뭐 전문가, 얘가 바뀔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일단은 25년에 이제 나올지의 여부는 저희가 실존주의에서 미해결 과제에 대한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랬을 때 과연 그게 해결이 될지 안 될지를 저희가 한번 2회차에서 쳐보고 이 문제에 대한 리뷰를 다시 해야 될 것만 같은 느낌이 듭니다. 자, 그랬을 때 저희가 보시면 자, 관리자는 관전 해서 관전까지는 4, 3이다. 그래서 저희가 제4 직능 수준 혹은 3 직능 수준이다 라고 가져가실 수 있는 부분이고, 자, 관전 사서, 관전 전문가는 4와 3이다. 그리고 사서, 판농, 기장은 2다. 자, 그런데 얘가 뭐 정확하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판이 있구나. 아, 판매 종사자를 얘기하는 거였구나. 그래서 2. 자, 그리고 장치, 장, 2. 자, 그리고 군인은 우리가 이것은 별도 암기였다. 이 직능 수준 이상 필요했다라는 거.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관전사소 판농기장 단 1이었고요. 군 2였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뭐 이 문제에 대해서 나올지의 여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문제를 주셨다라는 것은 점수를 주려고 했던 문제라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꼭 가져가시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정말 단순 암기로 숫자만 쓰면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뭐 언어 능력과 모든 지능의 능력을 다 동원해서 뭐 이렇게 풀어 쓰는 것보다는 훨씬 깔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25년에도 제발 이 2년의 주기의 텀을 이어나가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2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직업사전의 직무기능 중 저희가 자료에 대한 설명을 보고 이번에도 역시 빈칸을 채우는 문제였습니다. 저희가 보시다시피 종조분 했을 때 종합을 먼저 물어보진 않습니다. 결정을 실행하거나 상황을 보고한다. 저희가 설명이 주구장창 있지만 설명의 키포인트를 이제 가져왔는데 결정을 실행한다 라고 했을 때 조정하는 거, 비행기 조정사를 생각하시면서 뭔가 결정을 실행하고 상황을 보고실이 따로 있죠. 그래서 조정, 그리고 조사하고 평가한다, 분석이 들어간다, 탐구형을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집은 뭐 정보를 수집이라는 게 있어요. 이 뒤에 뭐라고 설명이 돼 있는데 저희는 그냥 수집을 본과 동시에 얘는 수집이다. 그리고 계산은 사칙 연산을 실시한다. 그리고 기록, 데이터를 옮겨 적거나 입력, 그리고 비교는 차이를 판단한다라고 이 가로에 차이라고 써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늘 드리는 말씀이 이게 수준에 따라서 이렇게 이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얘가 뒤죽박죽 될 일이 없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기능을 순서대로 외워주시는 것이 좋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께서도 느끼시다시피 이 자료와 5월 사물에 대해서 지금 골고루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지금 가장 23년이면 이제 24년에도 또 나올 텐데 24년에는 이제 뭐가 나오는지를 한번 봐야 돼요. 그리고 종합 세트인 문제도 냈었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이런 비슷한 문제가 나올지는 모르겠으나 저희가 지금 보시다시피 25년 1회차의 동향에서도 그렇고 점점 이 직업에 관한 문제가 두세 문제. 뒤에 회차에서는 저희가 한 문제에서 두 문제도 많다라고 느껴질 정도였는데 이제는 두 문제에서 세 문제까지도 나온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직업사전에서는 돌려 어떻게 보면 조금씩 유형만 다르게 할 뿐 계속 돌려서 내고 있으니까 저희는 직업사전에서는 혹은 또는 직업 분류라든지 이런 직업 정보에 대해서는 점수를 꼭 가져가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다음 문제로 이어서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직업으로 규명하기 위한 요건 3가지를 쓰고 설명을 하고 했습니다. 이 문제 신출은 아니었고 24년 1회차에 나왔던 문제입니다. 윤계경비라고 해서 윤계상님, god의 윤계상님이 죄송하지만 외우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었다라고 해서 경비 해서 윤계상님이 정말 안 어울리는 직업이십니다만 이제 경비로 해서 이제 직업적으로 하겠냐면은 이제 그냥 그런 역할이 들어왔다라고 생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뭔가 또 직업 비하 발언이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하실까봐 이제 저는 경비원님들을 너무나도 존경합니다. 저희가 외우기 위해서는 이제 윤 기상님께도 너무 죄송하고 경비원님들께서도 너무 노고가 크신데 제가 감히 이렇게 비하 발언을 전혀 할 생각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암기 팁으로 윤리성, 비윤리적, 반사회적인 직업이 아니어야 한다. 그리고 계속성은 하다 말다 하는 것이 아니라 연속성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경제성은 노동의 대가. 저희가 가장 큰 이유가 사실 이 경제적인 이유죠. 그리고 비속박성. 속박된 상태에서의 모든 행위는 직업으로 볼 수가 없다라는 거. 그래서 윤계 경비 하시면서 저희가 이 문제 쉽게 덕분에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24년에 저희가 최근 동향을 보면 24년부터는 제가 문제를 따로 퀘스천으로 준비하진 않고 일단 저희가 계속 나오는 문제가 나오고 있고 이제 힘의 강도, 숫자 채우기도 그 빈칸이 좀 달라지다 뿐이지 저희가 이 문제를 다시 보고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이건 어차피 저희가 필사 때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쭉 보시면서도 계속 왔다 갔다 나왔던 문제들이 나오고 하는 것을 봐서는 이 문제들을 다시 이렇게 써보고 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쓰시는 것은 저희들의 몫이고 이 패턴들을 보시면 어쨌든 포괄적 업무와 다수 직업 종사자가 지금 나온다는 거
그래서 포괄적 업무가 23년에 나왔고, 지금 가장 최근인 다수직업 종사자가 24년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나올 확률, 포괄적 업무가 만약에 이 분류 원칙에서 나온다면 나올 확률 높다는 거, 포주최생이시라는 거 가져가시면서 한국직업사전 육체적 힘의 강도는 저희가 21년 2회차에도 보았는데 이 문제가 24년 3회차에도 가장 최근에 나왔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거 숫자 채우기 빈칸이 다른 유형으로 해서 다른 곳을 뚫어서 물어봤더라고요. 자, 그랬을 때 이 문제도 가장 최근에 나왔기 때문에 그럼 힘의 강도의 숫자 채우기는 나올 확률이 현저히 적죠. 자, 그렇더라면 저희가 한국 표준 직업 분류 세 번째, 직업으로 인정되지 않는 활동을 보신다라고 하면 얘는 솔직히 굉장히 빈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4년에 나왔으니까 25년에 나올 확률이 적지 않을까요? 라고 생각이 들지만 또 그렇지도 않은 것이 19년 3회차에 나오고 그 다음 해에 1회차에서부터 얘가 나왔다. 그런 말은 이제 25년 1회차에는 나오지 않았고 2회차에서 얼마든지 등장해도 이상한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직업사전에 수록된 부가직업 정보 21년에 나오고 지금 3년 주기로 얘가 나왔는데 사실 이 부가직업 정보도 이 마음에 따라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이제 나온다라고 한다면 아까 그 부가직업 정보 중에서 육체활동의 그 5가지를 묻는 유형이 더 나올 확률이 높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이렇게 분류를 하시되 저희가 아까 그 종합 세트 문제도 있었고, 그래서 사실 어떤 게 나올지는 모른다. 그냥 예측만 할 뿐이고, 이 정도 정보 파트에 대한 최근 동향에 대해서 그냥 이제 어떤 것이 나올 것이다라는 예측은 사실 수험자이신 분들도 어느 정도 예측은 가능하실 거로 생각을 해요. 이거는 교사, 학습자를 떠나서 이 정도의 예측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다.